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 제국, 몽골 제국을 세운 칭기즈칸. 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주치와 차남 차가타이, 삼남 우구데이와 막내 툴루이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칭기즈칸의 정복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했으며 정복자의 아들답게 각자 데칸 지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형제들 간의 불화도 있었으므로 누가 다음 데칸 지위를 계승하느냐는 몽골 제국 초반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칭기즈칸의 뜻에 따라 삼남 우구데이가 데칸의 지위를 계승함으로써 아들들의 경쟁은 결론이 났습니다만 그 결론이 손자들까지 유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 때부터 뿌리 깊게 내재해 있던 대립과 갈등의 씨앗은 손자대에 이르러 거세게 피어오릅니다. 오늘의 주제는 데칸 자리를 놓고 벌어졌던 칭기즈칸 후손들의 갈등과 몽골 제국의 분열입니다. 칭기즈칸 후손들이 분열한 첫 번째 이유는 장남인 주치의 출생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칭기즈칸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메르키트 부족에게 시집가던 여인 호엘루를 납치해 부인으로 삼았고 호엘루는 칭기즈칸을 낳았습니다. 메르키트 부족은 그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나중에 칭기즈칸의 부인 보르테를 납치합니다. 칭기즈칸이 결국 보르테를 구해내기는 하는데 문제는 보르테가 납치된 지 9개월 만에 아들을 출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는 칭기즈칸의 아들일 수도 메르키트 부족의 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 아이에게 손님이라는 뜻인 주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칭기즈칸은 평생 주치를 장남으로 인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차남인 차가타이는 주치를 메르키트의 자식이라고 모욕하는 등 형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남과 차남의 불화는 몽골 제국의 분열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불안 요인이었습니다. 불만과 마음의 상처가 컸던 주치는 몽골 초원에서 멀리 떨어진 아라레 인근 자신의 영지에서 머물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치의 아들인 오르다와 바투가 주치의 세력을 고스란히 이끌고 있었기에 그들의 불만을 우려한 칭기즈칸은 주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차남 차가타이 대신 삼남 우구데이를 후계로 지명합니다. 차가타이 또한 우구데이를 지지했고 여기까지의 데칸 계승 과정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장남 주치의 후손들과 사남 툴루이의 후손들이 불만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툴루이는 칭기즈칸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자 형제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용장이었습니다. 형들이 정보를 나간 사이 막내가 본거지를 지키다가 아버지로부터 그 본거지를 물려받는다는 유목민들의 말자 상속 전통에 따르면 툴루이가 몽골 초원을 비롯한 몽골 제국의 핵심 영지를 세습해서 데칸이 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실제로 툴루이의 세력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강했고 칭기즈칸 사후 쿠릴타이에서도 툴루이를 지지하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툴루이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칭기즈칸 사후 2년간 임시로 데칸 지위를 맡다가 형인 우구데이를 정식으로 데칸 자리에 추대하고 물러납니다. 이로써 우구데이는 차가타이계와 툴루이계의 지지를 받고 안정된 권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칭기즈칸 사후에도 몽골의 정복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구데이 칸은 다음 대의 후계자들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주고자 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유럽 원정대를 파견합니다. 장남이 가장 먼 곳의 영지를 정복하고 차지한다는 전통에 따라 유럽 원정대의 총사령관에는 주치의 아들인 바투가 임명되었습니다. 아울러 몽골 제국 최강의 사기 캐릭터이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장 수부타이를 부사령관으로 임명해 바투를 보좌하게 함으로써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우구데이 칸은 소외되었던 주치계를 가문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구데이 칸의 명령을 받은 바투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주치 울루스의 군대를 이끌고 유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구데이 칸이 차가타이의 아들 및 자신의 아들까지 군대를 딸려주면서 유럽 원정대에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사촌들끼리 판 한번 잘 키우면서 경험 좀 쌓으라는 좋은 의도였겠지만 주치와 차가타이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처럼 바투와 차가타이의 아들 또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차가타이계와 가까웠던 우구데이의 아들 귀유크 또한 바투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바투에게 노골적으로 반대했고 심지어 전장에서도 바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욕하는 등 콩가루 집안 도련님 행세를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바투는 우구데이 칸에게 전령을 보내 삼촌 아들놈 때문에 전쟁 못하겠으니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일러 바쳤고 극대노한 우구데이 칸은 귀유크를 몽골 초원으로 소환합니다. 아버지에게 끌려가 탈탈 털린 귀유크는 다시 유럽 원정대에 복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구데이 칸이 술병으로 급사해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칸의 부재 상황에서 우구데이 칸의 6번째 부인이자 귀유크의 어머니인 퇴레겐의 카툰이 발빠르게 움직여 정권을 장악합니다. 게다가 멀리 원정에 나가 있던 다른 후손들에 비해 몽골 초원에 있던 귀유크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246년 귀유크는 모든 왕공들의 지지를 받으며 쿠릴타이에서 데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한편 바투는 우구데이 칸 사후에도 유럽 원정을 지속하려고 했습니다. 유럽 원정에서 영토를 넓힐수록 그 영토는 바투의 영지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가급적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자 했죠. 그런데 부사령관 수부타이가 대칸이 돌아가신 마당에 전쟁 그만두고 얼른 돌아가자고 반강제로 협박하는 바람에 유럽 원정을 멈추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바투는 규유크를 대칸으로 선출하는 쿠릴타이에 참석하지 않고 자신의 영지에 머물면서 은근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바투는 규유크가 몽골 초원으로 갈 때 두고 갔던 차가타이계와 우구데이계에서 차출된 유럽 원정군 병력들도 반환하지 않고 자기 휘하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렇게 고스란히 유럽 원정군 전체를 거느리게 된 바투는 몽골 제국 최강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부모 죽인 원수처럼 미워하던 바투와 규유크의 대립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투도 노골적으로 규유크와 대립하지는 않고 대칸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정은 했으나 존중은 하지 않았고 둘 사이에는 시시콜콜한 갈등들이 점점 더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오래지 않아 둘의 갈등은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대칸에 오른 지 2년 뒤인 1248년 더 이상 바투의 꼴을 봐줄 수 없었던 규유크 칸은 작정을 하고 바투를 몽골 초원으로 소환합니다. 바투는 대칸이 부르니까 가긴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몽골 초원으로 향합니다. 이때의 바투는 유럽 원정군 병력과 더불어 킵자크 초원지대에 거주하던 유목민인 킵자크족 기병대까지 몽골식 편제를 훈련시켜 보유함으로써 엄청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규유크 칸 또한 대군을 이끌고 바투를 맞이하러 나가면서 몽골 제국 최초의 내전이 벌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가문 종특인 술병으로 인한 급사가 규유크 칸에도 찾아오는 바람에 내전 직전의 사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우구데이와 툴루이가 모두 술병으로 죽었는데 규유크까지 그 뒤를 따랐으니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술 마시는 건 집안 내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규유크의 급사가 술병 때문이라는 게 정설입니다만 툴루이계가 바투와 결탁하고 몰래 자객을 보내 살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툴루이계는 원래 가장 강한 세력을 자랑했습니다만 우구데이 칸과 규유크 칸의 시기를 거치면서 집중적으로 견제당했고 영지와 재산을 우구데이계에게 빼앗기는 등 온갖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 또한 바투 못지않게 규유크 칸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인이 무엇이든 규유크 칸이 급사하는 바람에 우구데이계와 차가타이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그에 반해 가문의 최연장자이자 가장 강력한 무력을 쥐고 있던 바투는 자신의 영향력을 10분 발휘하여 툴루이의 장남인 몽케를 대칸으로 선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남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아버지 주치의 한을 풀듯 바투는 킹메이커가 되어 몽골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우뚝 섭니다. 자신을 밀어준 바투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몽케칸은 바투 영지의 독립을 사실상 승인함으로써 주치계가 통치하는 킵자 칸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치계와 툴루이계의 연합으로 인해 몽골 제국의 패권은 툴루이계로 넘어갔고 몽케칸은 우구데이계에 대한 가차없는 숙청을 감행하여 우구데이계는 급격하게 쇠퇴했습니다. 훗날 우구데이계인 카이두가 반란을 일으키며 다시금 대칸의 권좌를 넘보았지만 결국 진압당하면서 우구데이계는 영원히 실세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차가타이계 또한 권력의 핵심부에서 밀려나 오늘날의 신장 위구르 지역을 다스리면서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은 위세도 약했으며 대칸의 영역인 원제국과 다른 몽골 칸국들에게 둘러싸여 확장도 어려웠으므로 조용히 소멸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예 중 티무르라는 걸출한 위인이 나오면서 역사에 어느 정도 체면은 세웠습니다. 주치계와 툴루계의 연합 또한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몽케칸의 동생인 훌레군은 이슬람 세계를 정복하면서 일칸국을 건국했는데 초기에는 주치계인 킵자 칸국에서 원군을 보내주는 등 여전한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킵자 칸국과 일칸국은 갈등하게 되었고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 등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킵자 칸국은 유럽과 러시아의 공포가 되어 수백 년 동안 존속했고 일칸국은 이슬람화된 몽골 세력으로서 오래도록 해당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중심부를 차지하고 대칸의 지위를 계승하게 된 건 칭기즈칸의 막내 아들 툴루이의 후손들이었고 그들은 몽골 버전 왕좌의 게임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몽케칸의 동생이었던 쿠빌라이는 형의 뒤를 이어 대칸이 되고 원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후손들은 각기 흩어져 자신의 영지를 다스리며 그렇게 몽골 제국은 점차 나뉘어 갔습니다. 이로써 칭기즈칸 후손들의 갈등과 몽골 제국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역사 멘터리가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